사마천의 사기의 한 고조 유방의 기록. 한 고조 본기에 어제 읽다가 끊어진 부분부터 다시 한왕은 한신에게 공격 명령을 내려 대파하고 위표를 사로잡았다. 위나라 땅을 평정한 뒤 그곳에 세 군을 설치하여 하동군, 태원군, 상당군이라고 칭했다. 이어서 한왕은 장이와 한신을 파견하여 동쪽으로 정형을 함락시키고 조나라에 진격하여 진여와 조왕 허를 죽였다. 허리라는 이름 요새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네. 죄송합니다. 조나라 왕 헐림. 그 다음에 장이를 조왕에 봉했다. 한왕은 평양 남쪽에 주둔하고 용도를 수축하여 황하와 연결하고 오창의 식량을 차지했다. 항우와 1년이 넘도록 서로 대치하였다. 항우는 자주 한나라의 용도를 차지하여 한나라군은 식량이 부족하였고 항우는 마침내 한왕을 포위했다. 한왕은 강화를 요청하여 평양 서쪽 지역을 한나라에 떼어주도록 요청했지만 항우는 거부했다. 그러자 한왕은 진평에 반간계를 써서 진평에게 금 4만금을 주고 항우와 아부 범증을 이간질시켜 멀어지게 했다. 그로 인하여 항우는 범증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무렵 범증은 항우에게 형량을 함락시킬 것을 계속 권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의심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노령을 핑계삼아 관직에서 물러나 평민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범증은 팽성에 도착하기 전에 병으로 죽고 말았다. 한나라군은 식량이 바닥나자 곧 밤에 갑옷을 입은 부녀 2,000명을 동쪽 문으로 나가게 했다. 이에 초나라 병사들은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했다. 장군 기신이 한왕의 어가를 타고 거짓으로 한왕으로 꾸며서 초나라 병사들을 속였다. 초나라 병사들은 한왕이 항복하는 줄 알고 모두 만세를 부르며 동문으로 가 구경했다. 이 틈에 한왕은 수십 명의 기병과 함께 서문으로 나가서 몰래 도망쳤다. 한왕은 유방은 어사대부 주가, 위표, 종공에게 형양에 남아 수비하도록 하였고 한왕을 수행할 수 없는 여러 장수와 사졸들도 모두 성에 남아 있었다. 주가와 종공은 나라를 배반한 왕 위표와 함께 성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상의하고 위표를 죽였다. 한왕은 형양에서 도망쳐서 관중에 들어간 뒤 사졸들을 모아 다시 동진하려고 했다. 이때 원생이 한왕에게 권했다. 한나라와 초나라가 형양에서 대치한 지 몇 년째인데 그동안 한나라는 항상 곤란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왕께서 무관해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항우는 반드시 병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와서 대왕의 군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골짜기를 기피하고 누대를 높이 싸우지 않으면서 방어한 채 항우의 군대를 견제하게 되면 형양과 성고 사이에서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신 등으로 하여금 하북과 조나라, 연나라, 제나라 병력과 연합하도록 하고 그때 대왕께서 군사를 이끄시고 다시 형양으로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나라는 여러 방면으로 방배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이 분산됩니다. 반면 한나라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병력을 정비할 수 있어 다시 초나라와 전투하게 되면 틀림없이 초나라를 무찌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왕은 원생의 계책을 받아들여 완현과 서편 사이에서 출병하여 경포와 함께 병마를 모았다. 항우는 한왕이 완현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과연 군사를 이끌고 남하하였다. 한왕은 수비만 견고히 하고 항모와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이때 팽월이 수수를 건너 항성 설공과 합의해서 전투를 벌여 초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항우는 병사를 끌고 동쪽으로 팽호를 공격했고 한왕도 이뜸에 북상하여 성고에 주둔했다. 항우는 이미 승리를 거두고 팽호를 추격하는 중에 한왕이 다시 성고에 주둔했다는 소식을 듣자 곧장 서진하여 항량을 함락시킨 후 주가와 중공을 죽이고 한왕 신을 포로로 삼았으며 성고를 포위했다. 한왕은 도망쳐서 등공과 수명만이 수레를 타고 성고성 북쪽의 옥문을 나와 북쪽으로 황하를 건너고 말을 달려서 수무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다음날 새벽 한왕은 스스로 한나라 사자라고 칭하며 장희와 한신의 군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군대를 빼앗았다. 그리고 장희에게 북쪽으로 진공하게 하여 조나라 지역에서 더 많은 병사를 모으도록 하였고 또 한신에게는 동쪽으로 제나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한왕은 한신의 군사를 얻은 뒤 다시 사기가 진작되어 병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넜다. 그리고 남진하여 소수무 남쪽에 주둔하여 전군에게 마음껏 먹도록 하고 초나라와 다시 싸우려고 했다. 그러자 낭중에 정충이 한왕을 말리면서 성벽을 높이 쌓고 참호를 깊게 파서 수비를 견고히 한 채 초나라와 맞붙지 말도록 설득했다. 한왕은 그의 계책을 받아들이고 노관과 유가에게 병사 2만 명과 기병 수백 명을 이끌고 백마진을 건너서 초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는 팽월과 함께 연성 서쪽에서 다시 초나라를 공격하게 하여 양 땅의 10여 개 성을 함락시켰다. 이때 한신은 이미 왕명을 받고 동진하여 제나라에 대한 공격에 나섰지만 평원진을 채 건너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한왕은 또 여기기를 보내서 제왕 전광을 설득했다. 전광은 여기기의 말을 받아들여 초나라의 반기를 들고 한나라와 화약을 맺어 함께 항우를 공격하였다. 하지만 한신은 괴통의 계책을 써서 제나라를 기습하여 격파하였다. 그러자 전광은 여기기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그를 삶아 죽이고 동쪽으로 도망쳐 고말에 이르렀다. 항우는 한신이 이미 하북의 모든 병사들을 이끌고 제나라와 조나라의 군대를 격파했으며 이어서 초나라 공격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용조와 주란의 두 장군을 파견하여 한신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한신이 그들과 교전하던 중 기장 관영이 초나라 군사들을 협공하여 초나라를 대파하고 용조를 참살했다. 그러자 제왕 전광은 팽월에게 투항했다. 이때 팽월은 양 땅에 주둔하면서 늘 초나라를 괴롭히며 그들의 군량을 차단했다. 한나라 4년 항우는 친히 팽월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대사마 조구에게 일러두었다. 그대는 성고를 신중하게 수비하라. 한나라 군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절대로 응전하지 말고 그들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만 하라. 나는 15일 내로 반드시 양 땅을 평정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고는 잔류, 외왕, 수양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다. 항우가 싸움은 잘하네. 그동안 한나라 군사들은 여러 차례 초나라 군대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초나라 군대는 도무지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한나라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 5, 6일 동안 계속해서 초나라 군대에게 욕설을 퍼붓자 대사마 조구는 마침내 크게 격노하여 병사를 거느리고 사수를 건넜다 하지 말랬는데 병사들이 사수를 반쯤 건너고 있을 때 한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기습에 나서 초나라 병사들을 대파하고 초나라의 금은 보화와 재물을 모두 빼앗았다. 이 전투에서 대패한 대사마 조구와 장사 사마흐는 사수에서 자결하고 말았다. 항우는 수양에서 조구의 패전 소식을 듣고 곧바로 회군했다. 당시 한나라 군사들은 형양 동쪽에서 종리매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항우의 군대가 도착하자 모두 급히 후퇴해서 험준한 고산지대로 철수했기 때문에 항우는 추격하지 못했다. 한신이 제나라를 격파한 뒤 사람을 보내 한왕에게 제나라는 초나라에 붙어있는 나라로서 그 힘이 너무 작아 만약 가왕을 세우지 않는다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전하자 화가 난 한왕이 한신을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자 장량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를 제왕으로 봉하여 스스로 자신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책입니다라고 권하자 한왕은 장량에게 인수를 휴대하고 가서 한신을 제왕에 오르도록 했다. 용저의 패전 소식을 듣고 두려워진 항우는 우의 사람 무섭을 한신에게 보내 설득했는데 그만 한신은 듣지를 않았다. 그 다음 부분 오랜 대치에서 휴전으로 짠. 초나라와 한나라는 오랫동안 대치했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오랜 전쟁에 염증을 냈고 또 노약자들은 군량 운반으로 인해 병들고 지쳐 있었다. 어느 날 한왕과 항우는 광무신 계곡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말을 걸었다. 항우는 한왕에게 즉 유방에게 단독으로 도전하여 1대1로 승부를 겨루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왕 유방은 항우의 죄상을 열거하며 말했다. 당초 그대와 나는 회왕의 명을 받들어서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지만 그대 항우는 약정을 어기고 나를 촉한의 왕으로 되게 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다. 또한 그대는 왕명을 사칭하여 송이를 죽이고 스스로 상장군이 되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그대는 조나라를 구원한 후 마땅히 회왕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또 마음대로 제후들의 군대를 위협하여 관중에 침입했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이며 회왕께서 진나라에 들어가 폭행과 노략질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대 항우는 진나라 궁궐을 불사르고 시황제의 묘를 파헤쳤으며 진나라의 재물을 사사로이 취했으니 이것이 네 번째의 죄이다. 또 항복한 진왕 자영을 이유 없이 죽였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죄이며 신안에서 기만책으로서 진나라 자제 20만 명을 생매장하고 그 장군 장안을 왕으로 봉했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죄이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어 왕으로 봉하고 원래 이 왕들은 쫓아내어 그들의 신하들로 하여금 다투어 모방케 했으니 이것이 일곱 번째 죄이다. 의제를 팽성에서 쫓아내고 스스로 그곳에 도읍했으며 한왕의 봉토를 빼앗고 양과 초나라 땅을 합병하여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이 여덟 번째 죄며 사람을 보내 의제를 강남에서 암살했으니 이것이 아홉 번째 죄다. 신하된 자로서 군주를 살해하고 이미 항복한 사람들을 도살했으며 정치는 공정하지 못하고 약조를 주재하면서 신의를 지키지 않으니 이러한 행위는 천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실로 대역 무도한 죄로서 이것이 열 번째 죄이다. 나는 인의의 군대를 이끌고 제후군을 따라 흉폭한 도적을 토벌하고자 하며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파견하여 그대 항우를 죽이도록 할 것이니 어찌 내가 스스로 힘들게 그대와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자 항우는 분기탱천하여 숨겨놓았던 쇠뇌를 발사하여 쇠뇌라는 것은 일종의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발사하는 활이라고 합니다. 그 쇠뇌를 발사하여 한왕을 명중시켰다. 한왕 유방은 가슴에 상처를 입었지만 도리어 발을 싸듬으면서 이 역적이 나의 발가락을 쏘았구나 라고 말했다. 한왕이 상처 때문에 누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장량은 한왕에게 일어나 순시하면서 사졸들을 위로하여 군심을 안정시킴으로써 초나라가 이를 틈타 공격하여 한나라를 제압치 못하도록 하였다. 한왕이 일어나서 군대를 순시하였는데 병세가 심해져서 곧 말을 달려 성고로 들어가 휴식했다. 한왕은 병세가 호전되자 서진하여 함곡관으로 들어가 역양에 도착해 주연을 베풀어 부로들을 초대하고 위문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마흔의 머리를 잘라 역양 저작거리에 내걸었다. 한왕은 역양에서 4일 동안 머무른 후 다시 군중에 돌아와 광무에서 병사들을 통솔했다. 관중의 병력이 대폭 증원됐다. 이때 팽월은 양땅에 주둔하면서 늘 초나라를 괴롭히면서 그들의 군량을 단절시켰다. 전횡이 양땅으로 가서 팽월에게 귀순했다. 항우는 자주 팽월을 공격했는데 제왕 한신이 또 초나라를 공격하였다. 항우는 두려워져서 곧 한왕과 약정을 하고 천하를 반으로 나눠 홍구 서쪽 지역은 한나라에 떼어주고 홍구 동쪽은 초나라에 귀속시키기로 했다. 항우가 한왕의 부모와 처자를 돌려보내고 이에 한나라 병사들은 모두 만세를 불렀다.
초나라 병사들도 한나라 병사들과 고별을 하고 주둔지로 돌아갔다. 항우는 거기 홍구 서쪽 지역이라는 말, 거기에는 진시황이 건설한 운하인데 당시에 중요 통로였다고 합니다. 조은의 중요 통로였다. 홍구 서쪽 지역. 항우는 군대를 해산하고 동쪽으로 돌아갔다. 한왕 유방도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장량과 진표의 계책을 받아들여 다시 항우를 추격하여 양하 남쪽에 이르러 병사를 주둔시키고 제왕 한신, 팽월과 기일을 약정하여 합류하고 함께 항우를 공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왕이라고 꼭꼭 써주는 이유는 이 사마천이 한나라 4대 왕인가 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고조를 여기서도 유방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왕의 시조니까. 항우를 추격하여 양하 남쪽에 이르러 병사를 주둔시키고 제왕 한신, 팽월과 기일을 약정하여 합류하고 함께 항우를 공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왕이 고릉에 도착했으나 한신과 팽월은 오지 않았다. 초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여 크게 무찌르자 한왕은 다시 성체로 들어가 참호를 깊게 파고 수비했다. 그 뒤 다시 장량의 계책을 써서 한신과 팽월이 모두 합류하게 되었다. 이 무렵 유가가 초나라 땅에 진입하여 수춘을 포위했다. 한왕은 고릉에서 패전하자 곧바로 사자를 보내어 대사마 주온을 불러오도록 하고 모든 국왕군의 병사들로 하여금 경포를 맞아들이도록 하였다. 경포와 주은은 진군 중에 성보를 공략하여 도륙하였다. 그들은 유가 및 제나라, 양나라의 제후를 따라서 모두 해하에 합류했다. 한왕은 경포를 회남 왕으로 봉하였다. 한나라 5년 한 고조는 제후군과 함께 초나라 군대를 공격하여 해하에서 항우와 승부를 겨루었다. 마침내 한신은 30만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 군과 정면으로 맞섰다. 한신의 부장 공장군은 공희, 좌측에 병사를 배치하고 비장군 진하는 우측에 병사를 배치했으며 한왕은 뒤쪽에 있고 주발과 시장군이 한왕의 후방에 진을 쳤다. 항우의 병사는 약 10만이었다. 짠, 한왕 유방 황제의 자리에 오르다. 한왕이 먼저 초나라군과 일합을 겨뤘으나 한신이 먼저 초나라군과 일합을 겨뤘으나 승리하지 못하고 뒤쪽으로 퇴각했다. 그러나 공장군과 비장군이 좌우에서 마음껏 협공하자 초나라는 불리해졌고 한신이 이때를 틈타 진격하여 마침내 해하에서 초나라군을 대파했다. 항우는 밤중에 한나라 군 중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바로 사면초가 초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 땅을 모조리 점령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항우가 싸움에 패배하여 도주하자 초나라군은 괴멸되고 말았다. 기장 관영은 항우를 추격하여 동성에서 그를 죽였고 모두 8만 명의 목을 베어 마침내 초나라를 평정했다. 또 항우가 기장 관영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돼 있네. 그런데 노현 사람들은 초나라를 위해서 굳게 지켜 한나라가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한왕은 제후군을 이끌고 북진하여 노현의 부로들에게 항우의 머리를 보여주자 노현도 비로소 항복했다. 한왕은 항우에게 노공이라는 봉호를 내리면서 곡성에 안장했다. 정도로 돌아온 한왕은 말을 달려 제왕 한신의 군영으로 쳐들어가서 그의 군대를 빼앗았다. 정월, 제후와 장상들이 모두 한왕을 황제로 추천하자고 청하였다. 한왕은 황제라는 존호는 현덕을 지니며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헛된 말과 허망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점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소. 나는 감히 황제의 지위를 받아들일 수 없소 라며 사양했다. 그러자 군신들이 모두 말했다.
대왕께서는 비난한 조건에서 몸을 일으키시어 포항 무도한 자를 주벌하고 역적을 토벌하여 사해를 평정하시어 공로가 있는 자에게 땅을 떼어 왕후에 봉하셨습니다. 만약 지금 대왕께서 황제의 존호를 청하시지 않으신다면 모두가 자기 왕후의 봉호에 대해 의심하여 미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컨대 신등은 목숨을 걸고 커피탈물입니다. 맹세컨대 신등은 목숨을 걸고 대왕을 황제로 존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번을 거듭하여 사양하던 한왕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황제가 되어야만 국가의 안녕과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가의 안녕과 이익을 위해 그리하리다 라면서 마침내 이를 허락했다. 2월 갑오일 범수의 북쪽에서 한왕은 황제로 즉위하였다. 황제는 의제께서 후사가 없으시고 제왕 한씨는 초나라의 풍습에 익숙하므로 초왕으로 봉해 합의에 도읍하도록 하라. 팽월은 양왕의 봉해 정도에 도읍하게 하라. 한왕 씨는 계속 한왕으로 양책에 도읍하게 하라. 형산왕으로 되어 있던 오예는 다시 장사왕의 봉해 임상에 도읍하도록 하라. 회남왕 경포와 연왕, 장도, 소왕, 오의 봉호는 모두 예전과 같게 하라 라고 말했다. 천하는 모두 평정됐다. 고조가 낙양의 도읍을 정하고 모든 제후들은 천자의 신하가 되었다. 임광왕 공안이 항우와의 충의로서 한나라의 반란을 일으켰을 때 노관과 유가에게 포위하게 하였으나 그를 격파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 공안이 항복한 뒤 고조는 그를 낙양에서 처형시켰다. 살려줬는 줄 알았더니 처형시켰네. 5년 5월 조정은 병사들을 해산시켜 모두 귀가하였다. 제후국의 사졸로서 관중에 계속 남아있는 자에게는 12년 동안 부역을 면제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간 자에게는 6년 동안의 부역 면제와 아울러 1년 기간의 양식을 주었다. 다음, 인재들을 기용함으로써 천하를 얻을 수 있었다. 편. 유방 한고조는 낙양 남궁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그때 한고조가 말했다. 여러 제후와 장군들은 나를 속일 생각을 말고 모두 속마음을 이야기해 보시오. 과연 짐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며 항씨가 천하를 잃은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고기와 왕릉이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오만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항우는 인자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성을 공략하고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곳을 그에게 봉하고 능히 천하 사람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십니다. 반면 항우는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고 공이 있는 자를 해치며 현명한 자는 의심을 받고 전쟁에 이겨도 행상을 하지 않으며 노획한 땅도 나누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천하를 잃은 까닭입니다. 그러자 고조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 그대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 군영의 장막 안에서 전략진 선수를 세워 천리 밖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일에는 내가 장량만 못하고 나라를 진수시키고 백성들을 위무하며 군량을 공급하고 운송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에는 내가 소화만 못하고 또 100만 대군을 통솔하여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고 공격하면 반드시 점령하고 그런 일에서는 나는 한심만 못하오. 이 세 사람은 모두 호골 중에 호골이오. 내가 그들을 능히 임용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이요. 항우는 범중 한 사람이 있었으나 그를 임용할 수 없었고 바로 그것이 항우가 나에게 사로잡혀 죽은 원인이요. 고조는 낙양에서 오랫동안 도읍하기를 원하였으나 유경이 고조를 말렸고 장량 역시 관중에 도읍해야 한다고 권하자 고조는 바로 당일 어가를 움직여 관중에 들어가 도읍하도록 하였다. 6월 대사면령을 내렸다. 10월 연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공격에 나서 연왕 장도를 사로잡았다.
태의 노간을 연항으로 봉하고 승상 번쾌에게 군사를 이끌어 대땅을 공략하게 했다. 가을에 이기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기를 공격하였고 이기는 도주했다. 이기는 원래 항우의 부장이었다. 항우가 패할 때 진형의 현령이던 그는 항우를 따르지 않고 도망을 쳐서 고조에게 투항했는데 고조는 그를 영천후에 봉했다. 고조가 낙양에 당도한 뒤에 제후를 모두 소집하자 이기는 자신이 원래 항우의 부장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었다. 6년 고조는 5일마다 태공을 아련하여 태공은 유방의 아버지를 아련하여 일반 백성들의 부자지간의 예절을 따라 태공에게 절을 하였다. 태공의 가신 중 한 명이 태공에게 하늘엔 2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으며 땅에는 2명의 군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고조께서 비록 태공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천하 만민의 군주십니다. 태공께서는 비록 고조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신하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찌 군주로 하여금 신하에게 절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군주는 위엄과 존귀함을 잃게 됩니다. 라고 말하자 그 후 고조가 아련하러 왔을 때 태공은 빗자루를 품고서 문까지 마중을 나와 맞으면서 뒷걸음질로 걸었다. 고조가 크게 놀라며 바삐 어가에서 내려와 태공을 부축했다. 아버지 태공을 부축했다. 그러자 태공은 황제는 만민의 군주시니 어찌 내가 부친이 까닭으로 인하여 천하의 대법을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 고조는 즉시 태공을 태상왕으로 받들게 했다. 고조는 내심 가신의 말이 지극히 좋았다고 칭찬하고 그에게 금 500근을 상으로 내렸다. 12월 어떤 사람이 상서하여 초왕 한신이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고 밀고했다. 고조가 좌우 대신의 의견을 묻자 대신들은 다투어 한신을 바로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조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진평의 계책을 받아들여 거짓으로 운몽택으로 행차하여 진현에서 제후들을 접견한다고 꾸몄다. 이 사실을 모르고 초왕 한신이 진현에 와서 고조를 영접하자 고조는 즉시 한신을 체포했다. 이날 고조는 대사면령을 내렸다. 이때 전긍이 와서 축하를 드리며 고조에게 폐하께서는 한신을 사로잡고 또 진나라 관중을 도읍으로 정하셨습니다. 관중의 진나라 땅은 지리 형세가 대단히 우월한 곳으로서 산과 강의 요새를 갖추고 제후국들과 천리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창을 잡은 병사는 100만 명이며 진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100배 이상 더 좋습니다. 요거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이 난해한 곳으로서 원문의 102는 백분지 2를 말하고 제후국 군사가 100만이라 해도 진나라는 2만 명이면 대항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창을 잡은 병사는 100만 명이며 진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100배 이상 더 좋습니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지세가 편리하며 이곳에서 제후국으로 출발하는 것은 높은 집에서 거꾸로 병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이 그대로 막힘이 없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한편 제나라는 동쪽으로 낭야와 증묵의 풍족한 땅이 있고 남쪽으로 태산의 험고함이 있으며 서쪽으로 황하라는 천연의 장애물이 있고 북쪽으로는 발해의 어염의 이익이 있습니다. 땅은 사방으로 2천리나 되고 각 제후국과 천리 밖에 위치해 있으며 창을 잡은 군사가 100만으로서 제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10배 이상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제나라 진나라는 모두 부강의 땅으로서 실로 이 두 곳은 동진과 서진입니다. 패자의 친자제가 아니면 절대로 이 동진과 서진 즉 제나라와 진나라를 제왕의 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진언했다. 고조는 좋소라고 말하고 그에게 황금 500근을 상으로 내렸다. 10여일이 지난 후 한신을 회음 후에 봉하고 초왕 한신의 원래 영토를 두 나라로 나누었다. 고조는 장군 유가는 여러 차례 공로를 세웠으니 형왕에 봉하고 회하
동쪽 지역을 다스려라. 아우 유교는 초왕의 봉에 회하 서쪽 지역을 다스려라. 아들 유비를 제왕으로 봉해 제 나라의 70여 개 성을 다스리게 하고 제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두 제 나라에 귀속시켜라. 라고 말했다. 고조는 공적의 고절을 논하고 부절을 쪼개어 각 공신을 열 후에 봉하였다. 한왕 신은 태원으로 옮기게 하였다. 7년 흉노가 마읍에서 한왕 신을 공격하자 한왕 신은 흉노와 함께 한왕 신이 한 신이야? 응? 응? 한왕 신이 한 신인 거야? 한왕 신은 흉노와 함께 태원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백토는 현재 내몽골 지역에 있던 아니야. 현의 이름입니다. 한신 아니야? 한신 아니야? 한왕신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때 백토 지방의 만구신은 한왕신의 부장으로서 왕과 함께 예전 조나라 장군인 조리를 왕으로 옹립하여 흉노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고조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흉노와 반군 토벌에 나섰다. 그러나 마침 날씨가 추워서 병사 10명 중 2~3명이 손가락이 얼어터졌다. 마침내 평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흉노는 고조를 평성에서 포위했다가 7일 후에야 비로소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고조는 번쾌를 북방에 남아서 대땅을 평정하도록 하고 형인 유중을 대왕에 임명했다. 2월 고조는 평성을 떠나 조나라와 낙양을 거쳐 장안에 도착했다. 장락궁이 완성되자 승상이야 모든 관료들이 역양에서 장안으로 옮겨왔다. 참, 커피를 우리 남편은 커피를 아주 무지하게 맛있게 탑니다. 커피에다가 아주 살짝의 커피잔을 뜨거운 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커피를 타고 뜨거운 물을 붓고 우유를 타서 온도를 아주 신경을 써서 해주기 때문에 아주 맛이 좋은 커피가 정말 그 유명한 커피 별 거기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피잔은 마이 아틀리에 우리 아들이 하던 미술학원. 어떻게 용사를 얻어서 천하를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제일 중요한 데 같으네. 내가 천하를 얻었지만 용사를 잘 얻어야지 이 한나라가 또 계속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8년 고조는 또 동진하여 동원해서 한왕 신의 잔류 반란군을 공격하였다. 승상인 소하가 미양군을 수축하였는데 미양군은 한나라 시기에 미양궁은 황제가 거처하는 궁이었고 장락궁은 황후가 거처했다. 소하가 미양궁을 수축했는데 궁에는 동궐, 북궐, 전전, 태창이 지어졌다. 고조가 돌아와서 궁궐이 엄청나게 웅장한 것을 보고